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좀 이쪽 섹터, 이제 이쪽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직은 거의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바로 이 리치 산업입니다. 리치 산업. 사실상 이 한국을 제외하고 뭐 미국이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리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최소한 종목만 해도, 뭐 ETF 다 합쳐서 종목만 해도 100개 이상 상장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5개 내외로 이제 상장되어 있고 아주 작은 산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일본을 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리치 산업은 가면 갈수록 올해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아주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중에도 가장 독보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리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꽤나 큰 자금이 필요한 데 비해서 이렇게 주식으로 부동산을 쪼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같은 경우도 원활한 현금 흐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적은 금액으로 이제 뭐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제 부동산에다 건설한 이후에는 이제 적은 금액으로 이제 현금 출자를 할 수 있는 또한 이제 땅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산업 중에도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주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식으로 사는 것이고요. 이제 보통 기업에 대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지분이라고 하죠. 이 주주지분 같은 경우는 보통 배당이 있는 거죠. 배당. 이익에 대한 배당이 있는 것인데 이쪽에 대한 리치 산업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수익을 뭐 안 줄 것이냐 줄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뭐 당연히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 임대 산업을 통해서 이쪽에 나오는 수익금을 토대로 배당을 준다거나 혹은 이제 유통업 같은 경우, 물류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한 수입을 통해서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그런 투자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동산과 주식을 합쳐놓음으로써 이제 준 채권형 상품에 대한 그런 그 모멘텀이 앞으로도 살아날 것이고요. 이쪽에 대한 대표격으로는 리치 산업이 가장 크게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 그러니까 부동산을 토대로 한 리치 산업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리치 산업에 대한 이제 그 비중은 주식시장에 대한 코스피에 대한 비중은 0.05%가 안 되죠. 0.05%가 안 되는데 거의 뭐 추산이 안 되는 경우인데 앞으로 10년간 2% 이상 이제 도달할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고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00종목 이상의 상장 그런 종목이 있다는 것을 좀 보면은 한국에서도 앞으로 꾸준히 이런 우량한 리츠 산업이 이제 상장될 것으로 볼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0월 정도에 이제 10월에서 11월 사이에도 롯데리츠가 상장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는 가장 큰 이제 리츠 종목이 상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몇 종목 좀 살펴드릴 건데 이 몇 종목을 토대로 이제 어떤 종목들, 어떤 기업군들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저 필승이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국내 리츠 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계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던가 혹은 물류자산, 유통자산을 이렇게 주식으로 이제 분할해서 이제 사려질 수 있는 그런 지주 권한을 이제 뭐 부여를 하는 건데요. 사실상 이 국내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배당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변동성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변동성도 역시나 좀 과대평가된 경우가 제외를 하면은 정말로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히나 이 배당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주는 보통 기업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지급을 하죠. 그런데 이 리츠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많으면 4번까지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좀 괜찮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배당주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 역시나 관심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 배당주보다도 오히려 더 안정적인 흐름과 그리고 배당주와 비슷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통해서 결국엔 이쪽 산업은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섹터가 대한민국에는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이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롯데리츠를 저희 필승은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쇼핑, 롯데쇼핑의 이제 마트, 아울렛, 백화점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함으로써 가장 큰 규모의 이제 리츠 자산이 상장될 예정인 건데요. 사실상 이 유입된 현금을 통해서 본업에 재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배당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그런 주주 입장에서는 괜찮은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저 필승이 변곡점이 만들어진다거나 혹은 상장 직전에, 상장 직후에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하고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판교에 있는 건물이죠. 그 크래프톤 타워와 그 용산에 있는 더 프라임 타워를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리츠입니다. 오피스 리츠고요. 사실상 이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으로 배당 수익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상승 모멘텀이라든가 혹은 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대해서는 이쪽에 대한 타워를 좀 분석을 하면서 이제 좀 진입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탈 리츠에 대비해서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금 유입이 월세 이외에는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만 이 건물이라는 자체, 빌딩이라는 프리미엄이 그대로 녹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한알파 리츠처럼 오피스 리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 수요가 저하되지만 않는다면은 결국 이렇게 꾸준한 좀 변동성이 적은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많이 상승하고 있고 이미 좀 저 필승이 들은 바로는 주변의 자산가라던가 100억대, 1000억대 자산가들이 정말 많이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리츠 쪽에 대한 관심도가 부자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이 부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큰 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리츠코크림. 이것도 역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리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습니다.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롯데리츠와 마찬가지로 유통 쪽을 토대로 해서 이제 배당 수익이라던가 혹은 재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리츠 종목입니다. 6코아, 이제 야탑에 대한 6코아라던가 아니면 일산 6코아, 평촌 6코아, 아니면 아울렛점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리츠인 건데요. 사실상 이 오피셜 리츠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 이를 통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츠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물류 리츠가 될 수도 있고요, 유통 리츠가 될 수도 있고, 오피셜 리츠 아니면 건물 리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상세하면서 건물 리츠가 다 포함하는 거겠죠. 예, 좀 아무튼 이쪽에 대한 그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특성이라던가 위치라던가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리츠 같은 경우는 임대 수요 이쪽에 대한 것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을 토대로 한 리츠 자산인 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리츠 자산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좀 시작도 안 한 그런 산업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 롯데리츠가 상장을 함으로써 꽤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좀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맥쿼리 인프라 아니면은 SK D&D, 맥쿼리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이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 SOC,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번에 SOC를 감행한다고 하는 만큼 사실상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 저성장 구간, 사실상 저성장 구간을 별로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나마 저성장 구간에 좀 빠져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투자가 활발해지는 만큼, 이제, 이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필승이 가장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로서는 투자 매력도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SKDNG죠. 사실상 SKDNG 같은 경우는 이제 ESS에 대한 투자 손실로 인해서 뭐 손실도 아니죠. 사실상 화재로 인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기다. 따라서 상장한 이후에 주구장창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신다면은 이제 2017년부터 18, 이제 19년까지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BM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산가들이라던가 혹은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추천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뭐 이걸 보고 매수를 한다거나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 좀 참고 사항 정도로만 좀 파악해 주시면은 분명히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ESS 화재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2020년부터는 뭐 ESS가 이제 화재로 인한 원인을 규명을 한다거나 혹은 전기차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ESS에 대한 산업이 다시 한번 불타오른다면은 SKD&D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이라던가 혹은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제 평가 이익도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1인 가구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는 SKD&D가 주로 영위하고 있는 뭐 임대주택이라던가 부동산 쪽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가산이라던가 강남, 뭐 물레, 성수, 판교 이쪽에 대한 이제 부동산을 지니고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분양도 역시나 하고 있고요. 매각하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괜찮은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D&D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기업으로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라인을 찝어 드린다면 물론 매도 추천 절대 아니죠. 예. 다만 매수 라인을 찝어 드린다면은 한 이 정도 라인. 예, 보수적으로 본다면 대략 26,000원대, 26,000원대에서 23,000원대까지가 보수적인 이제 분할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죠. 주봉도 보시면 이제 이 라인대 역시 26,000원 라인대에서 23,000원대까지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분할 매수 구간이다. 만약에 시장이 흔들려준다면 이쪽 라인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역시나 괜찮은 흐름을 괜찮은 이제 자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월봉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이 박스권 이제 하단에서 상단까지가 얼마 크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박스권 하단과 상단의 차이가 대략 해봤자 한 30% 내외이기 때문에 이 큰 박스권은 아니에요. 그만큼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만약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이 박스권을 뚫을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영위하셔야지만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SKD&D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앞으로 높아질 것이고요. 특히나 롯데리츠가 상장하면서 이 리츠에 대한 투자자들 역시나 관점이 조금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운데 이 부동산보다도 오히려 리츠가 더 좋다라고 보는 점은 이 부동산은 리스크가 너무나 크죠.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자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뭐 전 세계적인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대한민국 서울만 이제 집값이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실질 상승률을 따졌을 때 서울만 올랐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을 껴서 이제 대부분 다 대출을 껴서 하죠. 대출을 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서도 주식처럼 소액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리스크다. 특히나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팔기 위해서는 대략 한 최소 2개월 이상 걸리죠. 사실상 2개월 이상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리츠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면은 다 매도할 수도 있고 길어봤자 정말로 많은 수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2개월 내에 이제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동성 측면에서나 혹은 현금 흐름이라던가 분할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 필승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구독자분들도
굳이 뭐 SK D&D가 아니더라도 신한알파리츠라던가 이리치 코크랩이 아니더라도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꾸준히 가지시면서 리치 종목들이 상장을 할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지실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SK D&D를 포함한 리치주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필승이었습니다. 구독 똑똑똑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이제 자신이 관심 있어야 하는 분야라던가 산업 아니면은 뭐 경제 흐름 종목 있으면은 말씀 주세요. 필승님 보고 정말 이것은 괜찮은 기업 같다, 괜찮은 산업군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봐요. 필승!